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거 이제 그 과학기술 네 번째 지문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 문단 여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 밑으로야 뭐 5점도 있는 쪽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고 천이야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쪽 두 번째 지문 이게 두 번째 이게 문단 두 번째 문단 여기서 좀 이제 설명이 좀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요게 이제 요 줄만 있어서도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요 줄이 뭐냐면은 생명과학 1에 이제 그 수능 생명과학 1에 배경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요거 이제 다양성은 종의 수와 고른 분포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양성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판단할 때 종의 수와 고른 분포도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다양성 지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의 수가 많고 고르면 다양하다라는 거거든요.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종의 수가 작고 분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면은 다양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생명과학 1에 보면 배경 지식을 하나 보고 갑시다. 요게가 이해가 돼야지 되니까 잠시만요. 뭔데 봅시다. 보이죠? 여기 이제 그 종다양성이라 그래가지고 생명과학 1의 그 수능 특강입니다. 보시면 종다양성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그 군집이 나와요. 세 가지 식물 군집이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다양성이 높은가, 다양성이 높은가를 체크하는데 답은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1, 3, 2. 그러니까 얘가 가장 다양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얘가 꼴찌고 얘가 이제 중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판단하는 기준을 봅시다. 판단하는 건 일단 이렇게 해요. 일단 종의 수를 봅니다. 종의 수. 종의 수를 보면 여기는 4개의 종이 있고 여기는 3개의 종이 있고 4개의 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수가 3개밖에 없어. 꼴찌 탈락. 일단 탈락합니다. 종의 수를 먼저 보고 탈락. 그 다음에 종의 수가 4개 4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른지, 균등한지. 군집 1을 보게 되면 종 1이 4개, 5개, 7개, 4개, 13개, 2개, 2개,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죠. 군집 3은.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가 고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등이 얘가 이제 다양성이 가장 높다. 그다음 두 번째 다양성이 다양성이 높고 세 번째 꼴찌 얘는 종의 수가 작기 때문에 제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다양성이 가장 낮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다양성을 체크할 때는 종수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갖고 종수를 일단 보고 어떤 게 다양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고 근데 종수가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른 정도, 이제 균등도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균등도로 보고 판단한다. 요게 이제 생명과학 1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적인 배경 지식입니다.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심슨 지수 구할 때 확률 계산할 때 그것도 뭐 따로 봐야 되겠지만 요거 가지고 있으면 좀 이해가 돼요. 자, 이거를 본문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급이 돼 있습니다. 종의 수와 균등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풍부도 서열 그래프에서 종의 수와 균등도 이 두 개가 다 나타나요. 풍부도 서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양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심슨 지수는 뭐냐? 이거를 이제 고르냐 안 고르냐, 다양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지수.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집단, 그죠? 이게 군집이 있으면 어떤 군집이 있으면 여기에서 두 마리를 꺼내. 그죠? 두 마리를 꺼낸 다음에 이 두 마리가 같을 이 종일 확률, 그다음에 이 종일 확률, 이 종일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종일 확률, 요 종일 확률 다 더한 거죠. 더한 값이 그죠? 이거 이제 심슨 지수다. 그거 일단 봅시다. 그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컨비네이션 이용해가지고 이따 볼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번이죠. 3번. 그죠?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정오표에 있죠. 정오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 4번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그럼 바꿔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죠? 바꿔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 뭐 어떻게 하면 이해되느냐? 역시나 그 생명과학 1에 요거 생명과학 1에 있는 요거 그죠? 요거 이용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떤 그 뭐냐 생명과학 1에 있는 이 뭐냐 그 요 부분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 요거를 여기 한 줄만 딱 써놨었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보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될 만큼 어려운 그런 글은 아닌데, 봅시다 하나씩.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여기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군집이 뭐냐에 대한 얘기였고, 문제도 한번 훑어볼까요? 문제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거 뭐 내용일치죠. 풀면 되고, 2번도 뭐 내용일치하고 추론이 좀 들어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풀릴 겁니다. 이 정도 풀리다가 그 문제는 그 아까 말했던 3번 이거죠, 그죠? 3번. 이건 이제 정오표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정오표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계속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 설명할 거고. 그다음 4번은 뭐 단순히 뭐 내용일치로 풀립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뭐 5번은 뭐 여기네요, 그죠? 풀면 되고.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보고.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이거 이렇게 종이가 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자, 일단 뭐 요약부터 하나씩 합시다. 요약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넘어가고 문제 풀겠습니다. 잠시만요. 봅시다. 요약합시다. 요거 과학기술 네 번째 지문. 뭐 생태학의 군집의 특성. 그러니까 군집이 어떤 건가? 군집의 생태학의 이제 군집에 대해서 그죠?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집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뭐 종풍부도 군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군집이 뭐냐? 군집이 뭐냐? 그러면은 종들의 모임입니다. 이 같은 종끼리 모아놓은 이 종 이거를 다 모아놓은 게 군집이라 그러거든요. 군집,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집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몇 개의 종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종마다 몇 마리가 있다. 분포도가 뭐 이렇게 1대 2대 97 아니면 33 33 34 이런 식으로 비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군집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군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군집이구나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정량화하려고 이렇게 이제 심슨 지수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말로 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얘기해 봐봐. 그게 이제 정량화한 거죠, 그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이제 확률 값이니까 확률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종의 어떤 특성을 가르쳐 준다. 그 수치를 보고서 이 확률 값을 보고서 심슨 지수를 보고서 어떤 이 군집의 어떤 특성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종풍부도는 이제 종의 수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풍부도는 어떤 개체 수의 이제 고른 분포, 균등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개체수 균등도, 그죠? 고른 정도, 종의 수. 그러니까 말했듯이 다양성은 종의 수와 고른 분포, 그러니까 균등도, 요걸 가지고 다양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명과학 1에서, 그죠? 다양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죠? 일단 종의 수부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른 분포를 보고 판단한다. 그죠? 다양성에 대해서. 일단 이 지문에서 그렇습니다. 이쪽 1문단에서도 종풍부도가 뭐냐? 그러면 종풍부도는 이 어떤 군집에서 종 3개가 있어. 그죠? 종의 수가 3개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종의 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은 종풍부도만을 보게 되면 이 군집과 이 군집이 같지요. 종풍부도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종마다 이제 몇 마리냐. 비율을 따져라. 얼마나 균등하냐. 이제 그걸 보고 싶다. 그래, 다른 거죠. 왜냐면 이거랑 이건 다른 거지. 만약에 코끼리, 사자, 사자, 토끼, 코끼리, 사자, 토끼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종수가 떼었기 때문에 똑같은 군집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비율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균등도로 보는 거지. 그런 정도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상대풍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대풍부도를 이제 풍부도 서열곡선이라 그래가지고 나타내는데, 이때 이 풍부도 서열곡선은 종의 수도 같이 포함됩니다. 종의 수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 이 나타나는
풍부도 서열 곡선 이 길이가 종의 수를 나타내고 곡선의 기울기 가파르게 떨어지면은 이쪽은 앞으로 쏠려 있는 거고 평평하게 돼 있으면 좀 고른 편이죠. 그죠? 이것처럼 고르다는 얘기지. 예. 균등도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풍부도 서열 곡선에는 종의 수와 균등도의 개체수에 있는 균등도 이제 그런 정도까지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풍부도 서열 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생명과학 1에서 원하는 다양성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보면 다양성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각적으로 이제 이게 고르다라는 걸 알고 이게 조금 고르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정량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겁니까?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슨 지수라는 건데 이게 확률값, 그죠? 확률값. 이게 이문단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량화하는 방법이 뭐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다양도 지수를 이용하는데 다양도 지수 중에 심슨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한다. 그죠? 확률값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 심슨 지수를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확률값인데 심슨 지수가 뭐냐 그러면은 이 군집에서 뭐 100마리가 있어요. 여기도 100마리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두 개 군집 있어요. 여기서 두 마리 일단 뽑아. 근데 그 두 마리가 요거일 확률. 이런 종일 확률 4개 종입니다. 종이 4개예요. 이 종이 4개고 이거일 확률. 이 종일 확률 더하기 그죠? 요 종일 확률 더하기 요 종일 확률 더하기 요 종일 확률 더하기 한 겁니다. 자, 이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97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마리를 뽑아. 근데 그 두 마리를 뽑았을 때 요 종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 수학적으로 봅시다. 이 100마리 중에 두 개를 뽑았어. 100C2조. 조합입니다. 조합. 컨비네이션이죠. 순서가 상관없지. 그죠? 두 마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죠? 100C2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해필 요 종일 확률. 그죠? 97마리 중에 두 마리 뽑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97C2. 97 컨비네이션 2. 계산은 이렇게 하죠. 97 팩토리얼을 95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 나눈 거. 이것도 마찬가지. 100 팩토리얼을 98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죠? 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날리고 하면 97, 96이 남을 거고, 여기 날리고 하면 199가 남고 2분의 1이 남으니까 2분의 1 분자 보면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면 여기서 남죠. 그죠? 계산까지 다 할 필요 없고 일단 두 마리를 뽑았는데 요거 종일 확률은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은 한 마리, 이 종은 한 마리, 이 종은 한 마리씩 있어요. 근데 두 마리를 뽑았을 때 이 종일 확률이 있나요? 그 두 마리 다 이 종일 확률 없지요.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두 마리 다 이 종일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 이 종일 확률도 제로죠. 마찬가지 이 종일 확률도 제로죠. 두 마리를 뽑았는데 그 두 마리가 다 이 종일 확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심슨 지수를 구한 거지. 여기 심슨 지수입니다. 심슨 지수예요. 그다음 그 집단. 집단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군집, 그죠? 이 군집. 요 군집을 해서 이제 심슨 지수를 구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4개 종이 있고 25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짤입니다. 짤이. 몇 마리, 개체수입니다. 자, 그러면 심슨 지수를 구해봅시다. 이 100마리 중에 두 마리를 뽑았는데 요 종일 확률 봅시다. 100마리 중에 두 마리를 뽑았어. 100마리 100C2. 그죠? 거기다가 요거일 확률이니까 25마리 중에 두 마리 뽑는 경우의 수. 그죠? 여기 비교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100마리 중에 두 마리를 뽑았는데 25마리 중에 두 마리 뽑을 경우의 수. 이것도 마찬가지. 25마리 수. 그죠? 이것도 25마리. 똑같네? 요거 4개가.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 봅시다. 100C2니까 이건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죠. 100 팩토리얼을 98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요거는 25 팩토리얼을 23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눈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 날리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총 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그럼 이제 이게 크냐를 봅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되겠지. 곱하기 4니까. 그죠? 이 넘어가고 50이고 요거 2배 하면 48. 그러면 분모는 같으니까 요 97, 50, 그다음에 96, 48이니까 이게 더 크죠. 50보다 이게 더 크고 48보다 이게 더 크니까. 그죠? 두 개 같은 곱이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심슨 지수가 이게 더 크네. 그죠? 이래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교한 거는 뭐냐면은 이 심슨 지수와
다양도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종의 수가 4마리로 네 마리가 아니라 4개의 종으로 갔죠. 4개 종으로 갔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종이죠. 4개 종으로 갔잖아요. 그죠? 종 수가 같기 때문에 다양도가 같냐?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생명과학 1에서 그죠? 다양성은 종의 수와 고른 분포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종의 분포는 종의 수는 똑같아. 4개, 4개. 그러니까 만약에 종의 수가 얘가 많으면 무조건 다양도가 높은 거지. 그죠? 고른 분포가 나버리고 가네. 종의 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물론 뭐 극단적으로 막 종의 수 96, 1111 이렇게 한다 그랬고 뭐 다양성이 높다? 그렇긴 한데 그거는 좀 뭐 정도의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극단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종의 수가 많으면 일단은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배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포를 종의 수가 같다면 그런 분포를 보고 판단한다. 이게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슨 지수를 이제 보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더 크더라 이놈보다.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다양도가 이게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수가 이건 4개고 종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일단 종의 수는 같아. 그 다음에 고르지 않잖아요. 그죠? 고르지가 않아. 한쪽으로 쏠려 있어. 그죠? 이건 고르죠. 그러니까 다양도가 높다라는 거지. 생명과학 1의 어떤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그죠? 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계속 혼란인 거지. 그죠? 어쨌든 다양도가 이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심슨 지수와 다양도의 관계를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문에는 이 말이 있어요. 다양도가 높으면 심슨 지수가 낮다. 다양도가 낮으면 심슨 지수가 높다. 이게 이제 지문에 있는데 이거를 한 줄만 띡 써놓으니까 다양도가 낮을수록 값이 크다. 그죠? 심슨 지수 값이 크다. 다양도가 낮을수록 다양도가 높으면 심슨 지수는 낮다.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심슨 지수 다양도가 높으니까 심슨 지수가 낮죠. 그죠? 다양도가 낮으니까 심슨 지수가 높죠. 그죠? 계산한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도를 보고 다양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죠? 요거다. 또 다시 얘기하는데 그죠? 다양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종의 수를 일단 판단하고 종의 수가 많으면 다양도가 높고 종의 수가 작으면 다양도가 낮은데 종의 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이제 고른 분포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종의 수가 4마리, 종의 수가 4마리이기 때문에 고르냐 고르지 않냐를 보고 다양도가 낮냐 높냐를 판단했습니다. 그죠? 고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도가 낮다. 고르기 때문에 다양도가 높다. 계산해 보니까 심슨 지수는 확률 값이었는데 심슨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실질로 더 크더라. 그죠? 크더라. 이래 본 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그 1문단과 2문단에 대한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요 부분 좀 이해가 되면 좋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또 봅시다. 이제 그 3문단 넘어봅시다. 3문단 보게 되면 이 심슨 지수를 가지고 뭐 다양도만 봤느냐? 아니죠. 우점도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점도는 뭐냐? 한쪽으로 쏠려 있는 놈, 그러니까 대장, 그러니까 어떤 군집에서 확 몰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점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군집에서는 요 놈이 우점이지. 우점종, 센 놈. 얘가 가장 많은 겁니다. 센 놈이라기보다는 가장 뭐 마리수가 많은 놈, 우점종, 그죠?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했겠지, 그죠? 97마리. 여기서는 우점종이 안 보이죠. 조금 많은데 이거 우점종이라 보기 힘들고, 요 부분이 이제 우점종입니다,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 아까 그 예에서 요게 우점종이겠죠, 그죠? 97, 1대1대1, 97대 1대1대1이니까 이놈이 우점종이겠지. 여기는 우점종 없죠, 그죠? 우점종입니다. 이게 우점종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우르르 쏠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 구할 수 있죠. 심슨 지수가 확 높아. 그러면은 이거 우점종이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확률이 확 높아질 테니까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심슨 지수를 이용해서 그 심슨 지수를 알게 되면 이 풍부도 소열곡선 이거의 어떤 이거를 수치화한 게 정량화한 게 심슨 지수니까 풍부도 소열곡선을 알게 될 것이고 풍부도 소열곡선을 보게 되면 이 고르게 돼 있고 이거 갑자기 한눈에 팍 튀어오르죠. 그렇게 되면 요놈이 우점종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슨 지수를 이용해서 우점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핵심 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점한다 그래가지고 대가리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영향이 큰 놈이냐? 그건 아니지. 숫자가 작아도 핵심일 수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예를 든 게 코끼리죠, 코끼리.
이놈이 마리수는 몇 마리가 없는데 막 식물 온갖 나무를 다 뜯어먹고 막 뿌리까지 뽑아먹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또 없는 놈들이 그죠? 마리수도 별로 없는 놈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더라. 그게 핵심 종이죠. 그러니까 우점도가 높으면 대체로 핵심 종인데 꼭 같지는 않더라. 그죠? 마리수가 별로 적은 코끼리가 막 핵심 종이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문단을 보게 되면 천입니다. 천이. 이거는 이제 뭐 군집 구조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군집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점이 달라지겠지. 이것도 뭐 문제를 보게 되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A가 개체수가 많았죠. 그죠? 많다가 이놈이 이제 B한테 밀렸어. 그죠? 경쟁에서. 그리고 B가 다시 번성하다가 그다음 B가 C한테 밀렸어. 그다음 또 D가 번성을 하다가. 그죠? 또 D가 또 D한테 밀려가지고 D가 또 번성하고 그다음 E가 이제 번성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처럼 바뀐다라는 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바뀌죠. 우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집 구조에 변화하는 거. 종의 정착과 종이 정착을 했지. 정착을 해가지고 대치 바꿨다. 대체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A, B, C, D, E로 바뀌었죠. 그죠? 대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요? 만약에 서늘한 기후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왔어. 그러면 온도에 잘 버티는 놈, 그죠? 따뜻한 데 잘 사는 놈이 잘 적응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점종이 되는 거지. 그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 1차 천이고 2차 천이가 나오는데 1차 천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막 용암이 용암이 쫙 나와서 다 죽여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땅도 막 용암이야, 바위야. 아무것도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좀 침식이 되고 막 깎이고 이래고 흙이 되고 해가지고 그 뭐 이끼부터 그죠? 지의류 이끼부터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뭐 그냥 음수림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우점종이 살아나는 맨 끝에 이제 우점종이 되는 이 과정이 이제 1차 천이고 2차 천이는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뭐 이런 뭐 어떤 우점종이든 뭐든 이렇게 막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가 막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란이 발생. 이게 뭐냐면은 산불이나 어떤 뭐 재앙, 이거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산사태가 나가지고 확 휩쓸렸어. 그죠? 그러면 다시 이끼부터 시작합니까? 1차 천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그만 나무나 풀부터 막 자라겠지. 그죠? 산불이 나도.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점종에 도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끝은 우점종으로 이제 확 뒤덮는 건데. 그러니까 1차 천이 2차 천이의 끝은 이거죠. 이겠지. 그죠? 뭐 살다가 나중에 이가 이제 번성하는 여기에 도달할 때 우점종이 이제 휩쓸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최종점일 거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시작이 문제인 거지. 시작점. 얘는 이제 용암돼지 막 용암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싹 다 죽여버렸어. 그죠? 그때 이제 이끼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건 이제 1차 천이고, 2차 천이는 뭐 초원부터 시작하겠지. 그죠?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났다. 그래갖고 뭐 다시 또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지. 2차 천이는.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뭐 요약이 이제 거의 다 지문을 다 싹 다 설명을 한 거라 가지고 본문 이 정도로 뭐 이 정도 지식 가지고 본문 보고 오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자, 또 본문 한번 봅시다. 이 정도 보고 여기까지 보고 본문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본문 봅시다. 생태학에서는 식물 군집이나 조류 군집처럼 일정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무리, 그러니까 종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군집이라 한다. 그러니까 종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군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정의한다. 군집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한 척도는 군집 내에서 일정 면적 안에 있는 종의 수, 종풍부도이다. 그러니까 종풍부도는 종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종이 몇 개가 있느냐? 여기 이 군집에는 종이 3개가 있죠. 이 군집에도 종의 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풍부도를 봤을 때는 이 군집과 이 군집이 같아요. 그죠? 그러나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각 종의 개수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종의 개체수가, 그죠? 각 종의 개체수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풍부도만으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거는 한 마리가 있고, 이건 33마리가 있고, 이건 2마리가 있고, 이건 33마리가 있고, 97마리가 있는데 34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집과 이 군집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비율이 확 다른데 이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의 어떤 수만으로는 어떤 군집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개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표본구에 있는 이거 뭐 군집에 있는 모든 개체수를 다 헤아렸대. 예, 헤아리고 각 종이 차지하는 개체수를 따져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100마리가 있으니까 100%로 볼 수 있죠. 1%, 2%, 97%, 33%, 33%, 34% 이렇게 볼 수 있죠. 비율을 구합니다. 이 척도를 상대풍부도라고 한다. 아, 이러면 상대풍부도. 상대풍부도는 개체수, 비율을 본 겁니다. 200마리가 있으면 1대 2대 97%, 그죠? 1대 2대 97 이렇게 보는 거겠지. 200마리가 있었든 1000마리가 있든 뭐 이건 이제 뭐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비율로 보게 되면 개체수의 이제 균등도 개체수가 몇 마리가 있는지 균등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네? 아, 균등하지 못하네. 비슷하네? 균등하게 퍼져 있네? 균등하네.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풍부도. 그죠?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풍부도 서열 그래프 이겁니다.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를 서열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 풍부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제 풍부도 서열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등은 가장 많고 2등 그러니까 이 개체수로만 단순히 개체수로만 비교한 거예요. 1등은 개체수가 가장 많은 놈, 2등으로 많은 놈, 3등으로 많은 놈 쭉쭉쭉 나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꼴등으로 많은 놈. 그러니까 가장 적은 놈이겠지. 개체수가 가장 적은 놈. 그죠? 이제 24개의 종이 있겠네. 이 그래프에서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프는 감소 함수겠죠. 그렇죠? 이 곡선은 감소 함수겠지. 왜냐하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체수가 많으면 앞으로 등수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에 있는 놈이 높아요. 개체수가 많은 거지. 그죠? 각종의 상대 풍부도를 서열하여 나타낸 것이다. 서열 1등부터 24등까지 서열로 한 겁니다. 가장 풍부한 종부터 X축의 원점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표시되고 1등은 바로 옆에, 그 다음 2등은 그 다음 3등은 요만큼, 그죠? 그 원점에서 X축으로 멀어질수록 꼴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작다는 거지. 그죠? 표시된다. 표시되고 Y축에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가 표현된다. Y축은 각종의 이제 상대 풍부도. 그러니까 이 Y축은 그대로인 거지. 왜냐하면 1이 뭐냐? 여기다 100을 때리게 되면 100을 곱하게 되면 퍼센트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100% 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 선이겠네요. 이건 4% 선이고, 이건 0.1% 선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퍼센트는 그대로 있죠. 퍼센트는 고정이고, 만약에 종수가 많아지면 X축이 더 길어지겠지. 그죠? 이게 더 길어지겠지. 이놈이 더 길어지겠지. 그죠? 24개의 어떤 종인데 이게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25개, 100개의 종이다 그러면 이쪽 쭉 늘어나겠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에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가 표현된다. 라는 거고, 이 과정을 가장 희귀한 종까지 꼴찌, 그죠? 희귀한 종, 개체수가 가장 작은 것까지 반복해서 얻어진 그래프가 풍부도 서열 그래프다. 풍부도 서열 그래프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곡선이 풍부도 서열 곡선이다. 요 곡선 이름을 풍부도 서열 곡선이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풍부도 서열 곡선에는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군집에 나타나는 종의 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 곡선이 길면 길수록 종의 수가 많다. 그죠? 이거는 그러면 종의 수가 적더라도 Y축으로 쭉 Y축이 쭉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상대풍부도입니다. Y축은. 이거 퍼센트이기 때문에 고정이죠. 100%, 10%, 4% 고정입니다. 퍼센트가 200%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 끝이기 때문에 100%. 그죠? 그 다음에, 종수에 따라 쭉 길어지겠지. X축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그죠? X축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래프는 Y축으로는 길이가 변화가 없을 거고, X축으로 쭉 늘어나겠지. 종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종의 수를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곡선의 기울기, 이게 완만하다. 그러면 퍼센트가 골고루 나눠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만하면, 그죠? 그러면 종간 개체 수에 배분했던 균등도가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있네, 그 서열 풍부도 곡선, 풍부도 서열 곡선을 보게 되면 요렇게 비슷하게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고른 거지. 기울기가 가파르죠? 고르지 않다라는 거죠. 균등도가 낮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풍부도 서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풍부도 서열 그래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 번째, 종의 수. 두 번째, 균등도입니다. 이거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다양도에 대한 어떤 그 정의입니다. 다양도를 정의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종의 수와 분포,
고른 분포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양성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과학 1에서 그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거 보게 되면 이 생명과학 1의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종의 다양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1군집, 2군집, 3군집 중에 그죠? 어떤 놈이 가장 종이 다양한가를 봤을 때 일단 종의 수를 보고 그죠? 3개가 4개의 종, 3개의 종, 4개의 종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종은 종이 가장 작죠. 꼴찌, 다양성이 가장 꼴찌.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은 종의 수가 같아. 종의 수가 4개로 같아요. 그럼 다양도가 똑같은가? 그렇지 않죠. 종의 수가 같다 그래서 종의 수가 같다 그러면은 종 풍부도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른 정도, 그러니까 상대 풍부도를 봐야 되는 거지. 상대 풍부도 얼마나 고른가 보게 되니까 1군집은 4개, 5개, 7개, 4개. 그죠? 군집 3은 13개, 2개, 2개, 3개니까 이게 고르네. 1군집이 고르고 3군집이 종 1A가 이제 막 쏠려 있네. 그죠? 균등하지 못하네.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정도를 따져서 군집 1이 최고로 다양하다. 그다음 두 번째 3군집, 그다음에 꼴찌는 이제 2번 군집. 이거는 뭐 종의 수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생명과학 1에서 다루고 있는 게 핵심은 이거죠. 다양도라는 거는 다양성의 어떤 순서, 종 다양성이 높냐 낮냐를 따질 때 뭘 먼저 보느냐? 종의 수를 먼저 봅니다. 종의 수. 종의 수가 많으면 무조건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종의 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뭘 보느냐? 고른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죠? 고른 정도. 이게 이제 이 설명이 빠져 있는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종의 수와 고른 정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근데 다양성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보면 그래야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 문제 3번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게.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죠? 이거 고쳐지는 것까지. 그죠? 일단 문제 풀 때 한번 봅시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 다음 문단 이 문단이 어렵죠. 이 문단을 조금 길게 설명할 겁니다. 봅시다. 조금 잠시 쉬었다가 잠시만요. 예, 이 문단 봅시다. 이 문단.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군집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그죠?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수가 몇 마리인가, 그죠? 종의 수가 몇 마리인가, 그다음에 종이 개체 수가 몇 마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뭐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배열되어 있는가, 균등도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의 수와 균등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양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군집은 다양성이 높다, 이 군집은 다양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풍부도 서열과 우선으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생물학적 구조라는 게 뭐 종이 몇 가지 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종들은 어떤 비율이다, 이 정도가 이제 생물학적 구조인 거지. 그죠? 몇 마리가 있고 그런 거니까 군집에서 관찰된 차이를 정량화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군집에서 관찰된 차이. 이 군집에서 관찰된 뭐가 차이가 났죠. 종의 수는 같은데, 이게 고르지 않네? 고르네? 이런 어떤 차이를 정량화가 뭡니까? 숫자잖아, 숫자. 숫자,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못 나타내죠, 그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수학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양도 지수, 그죠? 정량화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다양도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다양도 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가, 이놈을 가지고 이 군집을 가지고 풍부도 서열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 군집을 가지고 풍부도 서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그 정량화, 숫자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였고, 어떤 다양도 지수라는 지수, 이것도 숫자죠. 이걸 사용해서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 보자, 이래 본 겁니다. 생태학자들이. 그중 하나가 이제 심슨 지수래. 심슨 지수. 다양도 지수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심슨 지수를 쓴다 이거죠. 심슨 지수가 뭐냐? 한 표본에서 임의로 추출된 두 개체, 두 마리를 뽑은 거지. 두 마리를 잡아낸 거예요. 두 마리를 잡았어. 그죠? 그게 이제 같은 종일 확률을 모든 종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뒤에 이제 더한 값이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요 군집에서 두 마리를 딱 잡아요. 두 마리를 딱 잡아. 아무거나 임의로 두 마리를 잡아.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이 종일 확률 더하기 이 두 마리가 이 종일 확률 더하기 이 종일 확률
요 세 개의 확률을 더한 게 심슨 지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이거죠. 아까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군집이 있고 요런 군집이 있을 때 심슨 지수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97, 그러니까 요 종은 97마리, 그다음에 요 종은 한 마리, 요 종은 한 마리, 요 종은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요 종은 25마리, 요 종은 25마리, 요 종은 25마리, 요 종은 25마리. 그러니까 이제 종의 수는 같죠. 종의 수가 같습니다. 종의 수가 같으면 일단 그 다양도는 비슷한데 언제 얼마나 고르냐를 봐야 되겠지. 그죠? 얼마나 고른가. 종의 수는 4마리, 종의 수, 4마리가 아니라 종의 수는 4개, 이것도 종의 수는 4개인데 고른가 고르지 않는가를 보고 다양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심슨 지수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심슨 지수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2마리를 꺼냅니다. 2마리를 꺼내. 2마리를 꺼내면은 2마리를 꺼냈는데 요 종일 확률은 그 100마리 중에 2마리를 꺼냈어요. 그죠? 100C2이죠. 100 컨비네이션 2. 100마리 중에 2마리를 꺼낸 경우의 수죠. 그것뿐에 97마리 중에서 2마리 꺼낸 경우의 수. 요거. 이게 뭡니까? 이 확률이 100마리 중에 2마리를 꺼내는데 요 종일 확률인 거죠. 그죠? 그다음 더하기. 요 종일 확률 봅시다. 요 종일 확률. 100마리에서 2마리를 꺼냈는데 요 종이 될 2마리 다 요 종일 확률 없죠. 왜냐면 한 마리밖에 없잖아. 그죠? 2마리 다 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종은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제로. 확률은. 이것도 마찬가지. 제로죠. 2마리를 꺼냈는데 이 종이 될 확률 없어. 이것도 한 마리니까 2마리를 꺼냈는데 요 종이 될 확률 없어요. 그죠? 제로. 그러니까 이 군집에서 심슨 지수는 요겁니다. 그죠? 요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25마리 4개 종이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이 100마리 중에서 2마리 꺼냈는데 100마리 중에 2마리 꺼냈어요. 꺼냈는데 그게 요 종일 확률. 25마리 중에 2마리 뽑는 이 경우의 수. 요게 이제 요 종일 확률이죠. 또 마찬가지. 100마리 중에 2마리 꺼냈는데 요 종일 확률 똑같네요. 요거죠. 25마리 중에 2마리.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같죠? 요게 4개가 되네.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컨비네이션 계산 하면 자, 여기 4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더 큽니까? 97이 50보다 크죠? 96이 48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놈이 크잖아. 그죠?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슨 지수가 크네. 그죠? 지금 이제 종의 수는 같기 때문에 고른 정도를 볼 텐데 고르지 않죠. 뭐 다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다양도가 낮으니까 심슨 지수가 높게 나온 겁니다. 물론 뭐 극단적인 어떤 그 조금 뭐 예를 들었지만 대체로 이런 식이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이걸로 증명은 안 됩니다. 뭐 수많은 예 중에 하나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증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식이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래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도 지수 중에 심슨 지수를 이용해서 다양도를 표시가 가능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종의 수가 같습니다. 그죠? 종의 수가 같아요. 종의 수가 같을 때 이렇게 심슨 지수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심슨 지수를 본 겁니다. 근데 종의 수가 다를 때 심슨 지수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종의 수가 다를 때. 이건 이제 문제 3번에서 종의 수가 달라요. 근데 심슨 지수는 크기를 물어.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지금 이 확률을 가지고 본 건데 그러면은 심슨 지수에 종의 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의 수의 개념 필요 없이 본 거죠. 왜냐하면 종의 수가 지금 4개 같다라고 본 예잖아요. 그죠? 종의 수는 같기 때문에 상관없이 고른 정도만 판단한 건데 그러면 문제 3에서는 종수가 다른 상황에서 심슨 지수 구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의 수가 다른 때 심슨 지수를 비교해야 되는 예가 필요한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설명 못 하겠습니다. 너무 수학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고. 그럼 뭐 이거 한 마리 없애면 되나? 없애면 좀 쉬워지나? 그럼 뭐 분모 분자가 좀 달라지는데 어찌 하면 뭐 계산 되겠지만 그건 일단 생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의 수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률 계산 전부 다 확률 계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중간에 빵꾸가 하나 있잖아. 데이터가 다 없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누적돼 있어요. 누적이 아니라 없어요. 그죠? 누락돼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심슨 지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슨 지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도만 판단해야지. 다양도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양도로 판단해가지고 심슨 지수가 크냐 작나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가 그러면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심슨 지수는 그 균등도만 담는 게 아니고 균등도와 종의 수를 다 담고 있느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느냐,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이 100이라는 것과 이게 이제 그 종이 4개니까 요건 4개가 더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에는 어떤 종수에 대한 개념,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른가 고르지 않는가에 대한 개념, 확률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도를 같이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의 수와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 균등도를 다 담고 있는 게 다양도고, 그 다양도를 심슨 지수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종의 수와 다양도가 고르지 않은 균등도가 다 담겨져 있다. 그죠? 종의 수가 개념이 담겨져 있잖아요. 종의 수가 4개니까 4개가 더해진 거겠지, 확률이. 그죠? 각각 그 확률은 고름 정도를 나타내 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종의 수와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 균등도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1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다양도를 보고 심슨 지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구나, 그래 보는 거죠. 그죠? 그래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심슨 지수를 이용하고 실제로 한번 본 겁니다. 그죠? 일단 종의 수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슨 지수는 이런 거다. 그죠? 여기까지 봤다. 그러니까 한 표본에서 임의로 추출된 두 개체를 같은 종일 확률 뽑았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종일 확률을 다 더한 것. 그죠? 이 종일 때, 그 다음에 이 종일 때, 그 다 더한 거. 그게 이제 심슨 지수다라는 거 계산해 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심슨 지수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그렇죠? 심슨 지수는 확률 값입니다. 지금 확률 값이에요. 확률은 1을 넘어가지 않죠. 1이 100%야. 0이 0%고. 그죠? 1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 값이.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0과 1 사이다. 그죠? 확률 값이니까. 심슨 지수의 역수를 취하여, 그럼 1보다 더 커지겠네. 그죠? 다양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역수 뒤집어 버리면 그 심슨 지수의 역수를 심슨 역지수라고 한다. 뒤집었구나. 그죠? 이 지수는 다양도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게 뭐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자, 그죠? 봅시죠.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그 군집에 대해서 이제 군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심슨 지수까지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일단 군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군집에는 종이 몇 개가 있느냐, 종의 수, 종풍부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종이 각각 몇 마리가 있느냐, 비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군집의 특성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군집의 특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군집과 이 군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종풍부도만 봤을 땐 종 3개 같기 때문에, 같은데 종풍부도를 보게 되면 마리수, 개체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이건 이제 상대 풍부도를 풍부도 서열 곡선을 따라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종의 개수, 종의 수도 나타나지고, 그다음에 균등도도 나타나지기 때문에 풍부도 서열 곡선에는 종의 수와 균등도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 종의 수와 균등도의 개념이 다 들어있으면 이 다양성을 표시할 수가 있다. 그죠? 배경지식을 사용해서, 생명과학 1에 있는 배경지식을 사용해서 종의 수와 고름 분포를 사용해서 다양도를 나타내는데, 이 풍부도 서열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도 지수를 알 수 있겠군요. 그죠? 다양성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알게 되고, 그죠? 길이가 종의 수고 또 뭐 기울기가 균등도니까 두 개 다 개념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요 개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풍부도 서열 곡선. 근데 이게 눈으로만 판단하지, 야 이거 뭐 그럼 그래프가 좀 비슷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 정량화를 해야 되겠다. 숫자로. 그죠? 정량화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심슨 지수를 쓴 겁니다. 그러면 심슨 지수는 종의 수와 균등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봤죠? 심슨 지수는 종의 수 1개, 2개, 3개, 4개 그 확률을 다 더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고르냐 고르지 않냐는 이 확률에 담겨 있겠지. 각각 하나에.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는 종의 수와 어떤 그 다양도, 종의 수와 고르냐 고르지 않냐 균등도를 다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문제가 다 3번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또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봅시다. 3문단 봅시다. 심슨 지수는 우점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우점도. 이 우점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심슨 지수가 우점도를 나타낸다. 우점도가 뭐냐면은, 계속 봅시다. 대부분의 군집은 상대 풍부도가 높은, 상대 풍부도가 뭡니까? 상대 풍부도가 비율이죠. 개체수가 많냐 작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 풍부도가 높은 흔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대 풍부도가 높다, 개체수가 많다, 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상대 풍부도가 높으니까 개체수가 많은 거지. 그죠? 그런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요거가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죠. 요 종이. 그죠? 아니면 요 종이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흔한 정도로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군집에서 한 종 또는 소수의 종이 우세할 때, 이 종들이 우점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점도 척도로 심슨 지수가 사용되는 것이다. 자, 우점도가 높다. 얘들이 차지하는 게 비율이 높잖아요. 이놈이 우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우점도가 높아. 그러면 한쪽에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르지 않다. 균등도가 지금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양도가 떨어진다. 이게 낮아지니까 다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양성이. 그죠? 다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점도가 높으면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고르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거지. 그죠? 다양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갔나? 우점도는 다양도가 반대되는 거지. 그죠? 우점도가 높으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되는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우점도의 척도는 심슨 지수가 사용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심슨 지수가 아까 말했듯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심슨 지수는 종의 수와도 연관되어 있고, 이 확률 하나가 곧 이 확률이 갑자기 높아. 이 네 놈 중에 이게 가장 높아. 그러면 이놈이 쏠려 있겠네. 그죠?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점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심슨 지수를 가지고. 그죠? 그 심슨 지수를 다 합해 버리면 이것만 달랑 봐서는 조금 어렵죠. 좀 어려운데. 달랑 봐도 상관없긴 하네. 그럼 바로는 안 보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이쪽으로 좀 쏠려 있구나. 만약에 종의 수가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두 값을 보게 되면, 요 두 값을 보게 되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고르지 않구나를 알 수 있지만, 요걸 가지고 보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더 쉽죠. 이거는 확률이 이만큼이나 높고 제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려 있구나. 이놈과 확률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걸 보게 되니까 균등하게 퍼져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를 가지고 어떤 놈이 쏠려 있느냐 안 쏠려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점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우점하고 있네. 이건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점하는 놈이 없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한쪽으로 값이 엄청나게 높죠. 값이 이놈보다 값이 확실히 크죠. 그러니까 종의 수가 같다면 이놈이 우점한 놈이 있겠구만.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를 가지고 우점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슨 지수에는 종의 수의 개념과 균등도,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 우점했느냐, 쏠려 있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심슨 지수로 그 얘기입니다. 일단 우점도와 다양도는 반대다라는 개념이고, 그죠? 우점도가 높으면 쏠려 있는 거니까 다양도가 떨어지겠지. 그죠? 그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보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은 군집 내에 다른 종을 희생시켜 갖고, 그렇죠? 다른 종을, 이거 식물이나 동물이나 경쟁입니다. 무조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그죠? 죽여버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무가 키 큰 놈이 있어. 그러면 키 작은 놈은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말라 죽겠죠.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그죠? 키 큰 놈이 햇빛을 다 먹어버릴 거니까 그늘에 항상 있다가 자라를 못 자라겠지. 그런 겁니다. 희생시키는 거지. 경쟁하는 겁니다. 우점하는 종은 군집 내에 다른 종을 희생시켜 그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이들은 주변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우세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A가 이제 번성을 하다가, 그죠? 이제 B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B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지. B가 번성하면서 A가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그죠?
이거 그 A의 희생으로 B가 이제 큰 거지. 그죠? B가 A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다음 또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C가 이제 우정을 한 거예요. B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개체수가 없어지죠. 그죠? 그럼 D가 이제 이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E가 이기는 거고, 최종 승리자는 E죠. 그죠?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음수림, 참나무 이런 겁니다. 걔들은 햇빛이 작아도 막 버텨. 그러니까 어떤 햇빛이 작은 환경에서도 막 버티니까 아주 그냥 질기죠, 생명이. 예, 그러니까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우세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우점종. 그렇다고 우점종이 군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점종이라는 거는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건데, 그게 곧 큰 영향을 주는 거다. 대체로 뭐 큰 영향을 주지. 근데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왜? 풍부도에 비해서 군집, 그 풍부도, 개체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군집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종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몇 마리도 안 되는 놈이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남부 사바나에 서식하는 코끼리는 우점종은 아니야. 그 개체 수는 많지가 않아. 근데 많은 양의 관목과 교목 등의 어떤 식물 다 뜯어먹고 막 뿌리 통째로 그냥 뽑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바나의 식물 영향에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핵심종이다. 이놈이 핵심종인 거지. 코끼리 한 마리가 그냥 나무를 작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종이지. 마리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더라. 군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종을 제거. 이 코끼리 몇 마리 잡아버리면 군집에 이제 종풍부도가 막 풀이 막 나무가 잘 자라고 막 다향도도 많아지고 온갖 풀이 자라고 이렇게 되겠죠. 크게 변화하겠지. 코끼리 몇 놈만 잡아버리면. 그죠? 이게 핵심종인 거지. 그죠? 핵심종의 군집에 대한 효과는 상대 풍부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 풍부도, 그러니까 짜리수, 상대 풍부도, 개체수가 많으면 군집에 대한 효과가 크다. 꼭 그렇지만 않다. 그죠? 대체로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음 문단. 예, 다음 문단 봅시다. 군집은 역동적 공간과 시간에 따라 군집의 구조가 달라진다. 그죠? 군집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A가 번성했다가 죽고, B가 번성했다가 죽고, C가 번성했다가 죽고, D가 번성했다가 죽고, E가 번성했다가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죠? 그게 이제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라고 합니다. 일정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군집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천이라고 한다. 군집의 구조가 바뀌었죠. 군집의 지금 구조가 바뀐 겁니다. 요때는 A, B, C, D, E가 모두 살고 있었는데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E, D, C만 살고 있죠. 요 시점에서는. 그죠? 구조가 바뀐 거죠. 그건 이제 천이라고 한다. 어떤 공간에 최초로 정착한 종,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착한 종은 A겠네. 그죠? A가 정착한 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수가 감소하겠지. 그죠? 거기에 이제 잘 버티는 종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그죠? 어쨌든 결국에는 다른 종으로 교체가 된다. 결국은 A가 이제 무한히 번성하는 게 아니라 A보다는 더 잘 버티는 놈, 더 잘 진화한 놈, 더 잘 진화한 놈이 맨 마지막에 번성을 하겠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 말고 또 다른 종이 번성하겠지. 그죠? 교체된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우점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점종인 거지. 우점종이 바뀌는 겁니다. A가 요 시간대는 A가 우점종, 요 시간대는 B가 우점종, 요 때는 C가 우점종, 요 D가 우점종, 여기는 E가 우점종. 우점종이 바뀌는 거지. 우점종이 전환되기 때문에 천이는 우점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우점도의 변화가 곧 천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천이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되는데 1차 천이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를 생물이 점유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 아무것도 생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구상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화산 용암이 확 용암대지겠지. 그죠? 용암이 확 나왔을 때 용암에는 뭐 생물이 안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용암이 확 퍼져 있다가 화염이 확 나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용암에서 이제 식고 뭐 이제 그 돌이 깨지면서 침식이 되고 이제 흙이 되면서 거기 이제 이끼들이 막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가 막 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극상, 그러니까 음수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이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우점종이 살게 되겠지. 그죠? 가장 잘 적응한 놈, 그죠? 그게 제일 끝은 우점종이 번성. 처음 시작은
뭐 용암대지, 생명이 아무것도 살지 않는 용암대지, 그죠? 그게 이제 1차 천이다. 2차 천이는 이미 생물이 의해서 점유되었던 공간이 원래 이제 뭐가 자라고 있었어. 근데 교란이 된 후에 일어난다. 교란이 뭐냐? 이미 존재하는 군집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제거가 된대. 살던 어떤 기존에 살던 식물들이 제거가 돼서 갑자기 이건 뭐 있겠습니까? 산불, 홍수 뭐 이런 거겠지. 재앙 이런 것들이 막 주어지면 이게 막 이제 막 거기 살던 기존에 살던 것들이 막 엄청나게 죽고 막 부분적으로 죽거나 전체적으로 다 죽겠죠. 그럼 아무리 죽는다고 하더라도 용암돼지만큼 죽습니까? 싹 다 죽거나 그러지 않겠죠. 뭔가 좀 살아 있겠지. 뿌리가 좀 살아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생명이 자란다 하더라도 막 이끼부터 시작해요. 용암돼지에 막 이끼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은 다시 또 풀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초원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지. 1차 천이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고 2차 천이는 그래도 뿌리가 좀 살아 있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자라는 게 시작하는 게 이제 2차 천입니다. 2차 천이의 끝은 뭡니까? 끝. 우점종이 자라는 거겠지. 그죠? 1차 천이의 끝과 2차 천이의 끝은 똑같아요. 시작점이 다른 거지. 그죠? 제가 과정을 익힌다. 그죠?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과정에서 우점종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양도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점종이 달라진다. 다양도가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종의 수와 개체 수의 구조, 종의 수와 개체 수의 균등도, 고른 정도 이게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이 됨에 따라, 그죠? 만약에 이게 맨 처음에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다양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죠? 종의 수는 똑같은데 고른 정도가 달라져가지고 다양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다양성이 달라진 겁니다. 아니면 또 새로운 종이 막 생겼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또 더 많이 뭐 다양성이 달라지겠지. 그죠? 다양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이가 일어나면 우점종이 달라지고 우점종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다양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죠? 그런 거입니다. 천이의 과정은 종의 정착과 대치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천이라는 게 종이 어떤 새로운 종이 씨를 뿌리고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가 새로운 종이 딱 정착을 하게 되고 막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놈이 맨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점점 자라가지고 1등이 됐죠. 그죠? 이게 대치가 된 거지. 그죠? 다른 어떤 우점종을 다 대치해가지고 이놈이 우점종이 된 겁니다. 시간에 따른 종의 정착과 대치는 종풍부도에 영향을 끼친다. 그죠? 종풍부도. 만약에 종풍부도를 봤을 때 요때 시간을 봤을 때는 모든 종이 다 있죠. A, B, C, D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요 시간을 보게 되면 다양도가 떨어지죠. E와 D 밖에 없죠. 요 시간대에는.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풍부도, 종풍부도. 종의 수. 종풍부도는 곧 종의 수입니다. 종풍부도는 종의 수예요. 그죠? 종풍부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 이거 뭐야? 생물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라 비생물적 환경 변화, 햇빛, 공기, 온도, 습도 이런 거겠죠. 그렇죠? 물, 이런 변화는 1000년 이상의 규모에 걸친 천이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온도가 계속 오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씩 온도가 오른다. 그런 경우 생태계 전반에 이제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걸 봤을 때 만약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온도가 올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E는 온도가 올라갈 때 잘 버티는 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갈 때 잘 자라는 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서늘할 때 잘 버티는 놈이구나. 근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얘는 못 버티고 죽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지구 온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온도가 계속 증가했어요. 물론 그 인간 활동으로 가파르게 이번에 증가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온도는 원래 지구 온도는 높았어요. 중생대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았어요. 뭐 어쨌든 지금 온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뭐 정상인지는 모르지. 그죠? 어쨌든 간에 수천 년 동안 지구의 변화인 지구 온난화 문제, 생태학계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정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건 몰라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지문을 받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예, 문제 봅시다. 1번 빅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뭐 언급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겠죠. 봅시다. 단순 내용 일치겠네요. 1번 1차 천이와 2차 천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차 천이, 2차 천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고 1차 천이, 2차 천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시작점이 다르지. 시작점이 다르죠. 1차 천이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 그때 시작하는 거고 2차 천이는 어떤 뭐 교란 이후에 그죠? 생물이 존재했으나 교란된 뭐 어떤 산불이 난 이후에 일어나는 시작점이 다르다. 그래 보면 되고 답이 나와 있죠. 2번 종풍부도만으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종풍부도가 뭡니까? 종의 수죠. 종의 수. 종풍부도는 종의 수잖아요. 종의 수. 종의 수만으로 몇 가지 종이 있느냐? 그것만으로 군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못하죠. 각 종의 개체수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체수가 달라.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떤 뭐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래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의 수니까 이 군집의 종의 수는 3가지, 이 군집의 종의 수는 3가지입니다. 이 똑같나요? 군집의 형태가? 군집의 구조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무점종이 있는 거지. 이거는 안 쏠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징을 설명하기 어렵지, 그죠?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닌데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종풍부도만 보게 되면, 그죠? 그 이유가 나와 있다. 그다음 3번 심슨 역지수가 다양도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양도 지수 가운데 이 지수가 심슨 역지수가 다양도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유는 뭐 없잖아요. 뭐 계산하기 편해서 뭐 숫자로 보면 딱 알 수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습니다. 답을 못한다. 답 3번이네요. 4번 군집 내의 핵심 종을 제거하면, 코끼리죠. 아까 코끼리 제거하면 군집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핵심 종, 아까 막 서치고 다니는 그 코끼리, 온갖 막 나무 다 뜯어먹고 막 뿌리 뽑고 막 난리치는 이 코끼리, 이놈만 딱 죽여버려. 제거해버리면 군집의 종풍부도도 막 다양해지고, 그죠? 다양도도 막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다양한 종들이 막 사는 거지. 코끼리 이놈이 딱 파헤치지만 않았어도, 그죠? 얘는만 죽이면 온갖 풍부도, 종풍부도도 좋아지고 다양도도 막 크게 막 좋아집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5번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천이를 유발하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천이를 유발한다고? 천이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주는 천이를 유발하는 비생물적 환경 변화. 이건 뭐 지구 온난화겠죠, 그죠?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 비생물적 환경 변화, 이 환경 변화로 생태계 전반에 막 영향을 준다. 천이로, 그죠? 천이를 유발하는, 그런 천이를 유발하는 게 온도겠죠, 온도. 지구 온난화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건 뭐 딱 똑같이 막 완전 딱 내용일치, 단순 내용일치가 아니라 조금 꼬여 있네요. 그죠? 하여튼 뭐 비생물적 환경 변화의 예를 대라라고 하는 거니까 온도 변화, 지구 온도 이렇게 보면 된다. 그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2번 봅시다. 2번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어딨냐면 풍부도 소일 그래프네요.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네요. 풍부도 소일 그래프. 풍부도 소일 그래프는 X축은 종의 수, Y축은 상태 풍부도. 그래갖고 개체수의 이제 배분이 얼마나 이제 균등한가를 볼 수 있고, 종의 수가 많냐 적냐를 알 수가 있다. 풍부도 소일 그래프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봅시다. 종풍부도, 그러니까 종의 수가 클수록 많을수록 풍부도 소일 곡선이 짧겠군. 아니죠. 풍부도 소일 곡선의 길이는 종의 수가 많으면 길어집니다. 그죠? 이 종의 수잖아요.
X축에 있는 이 값이 종의 수입니다. 이거 24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길어지겠지. 그죠? 100개가 쭉 1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쭉 길어지겠지. 그죠? 그 Y축 아래 위로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상대 풍부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죠? 100%, 10%, 4% 이거잖아요. 퍼센트는 그대로 있지. 그게 막 200%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죠. 그죠? 딱 100%로 고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Y축은 그대로인데 종의 수가 늘어나면 이 길이가 쭉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수가 많다라는 거는 곧 곡선의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종 풍부도, 종의 수가 많아지면 X축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진다. 그죠? 2번 종 풍부도,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으면,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다고? 상대 풍부도가 뭔데? 이걸 말하는 거죠.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 그러니까 다른 종보다 상대 풍부도가 높아. 다른 종보다 상대 풍부도가 높은 거는 그 1등이잖아, 1등. 응? 상대 풍부도가 높은 거. 다른 종보다 높은 거는 1등이겠지.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이겠네. 그죠? 이거 그 순서대로, 개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그죠? 그거는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으면, 종 풍부도가 작겠군. 무슨 말이야?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잖아요. 근데 종풍부도가 작겠고, 이건 무슨 말이야? 종풍부도가 왜 작아? 종풍부도는 종의 수인데 종의 수는 안 바뀌죠. 이거 두 개가 관계가 없어요. 종풍부도가 작은지 큰지랑 그 다음에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는지 없는지랑은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관계가 없어요. 그죠? 종풍부도는 종풍부도는 종의 수, 종에 몇 개 종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 상대 풍부도는 그 개체수가 많냐 적냐 그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3번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졌다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졌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쪼록 그려졌네. 그죠? 이건 뭡니까? 왜 그려졌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20등부터 19등인가? 19등부터 24등까지 마리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상대 풍부도는 그 개체수의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19등부터 24등까지 마리수가 똑같아. 개체수가 똑같아. 그러졌다면 각종의 개체수가 균등하다. 그죠? 균등하다. 균등하네. 그죠? 4번 상대 풍부도가 가장 큰 종 1등이겠네. 1등. 상대 풍부도가 가장 큰 종. 상대 풍부도가 가장 큰 종은 1등이잖아. 1등. 이놈은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종의 수가 가장, 뭔 말이야? 이 종인데 종의 수가 왜 많아? 종의 수는 지금 한 개잖아요. 가장 큰 종은 하나죠. 1등이죠. 1등 요 한 종, 한 개의 종인데 이게 왜 종의 수가 많아? 군집 내 상호작용하는 종의 수가 이게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종의 수는 한 개입니다. 지금 1등 종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의 종의 수는 몇 개인가요? 한 개죠. 한 개. 그죠? 개체수가 2등인 종의 수는 몇 개인가요? 종의 수 한 개죠. 그죠? 말장난 비슷한데 틀렸습니다. 풍부도의 서열이 6인 종의 상대 풍부도는 서열이 6이라고? 6등은 여기 있네. 6등은 상대 풍부도 서열이 2위인 종의 상대 풍부도에 2위인 종의 상대 풍부도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 풍부도의 3배라고? 이놈이 요거의 3배라고?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실질적으로 3배가 된다. 이놈의 3배가 반대로, 그죠? 요놈의 3배가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 일때만 그런 거지.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죠? 3배고 자시고 2배일 수도 있고 1배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서열이 2위, 6위 뭐 이거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도 이거 3배가 이게 될 수도 없을 것 같고 0.8? 0.08이면 3배 때리면 좀 되나? 그럴 수도 모르겠네. 그렇죠? 이게 지금 Y축이 지금 뭐가 좀 더 규칙적인 간격이 딱 그게 아니네. 그죠? 이거는 0.9 차이고 이거는 0.000, 0.03999 차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3배가 이게 될 수는 있겠네. 근데 될 수는 있지만 이 그림상에서 근데 모든 그래프에서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원천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은 이놈의 3배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뒤집어진 거지. 반대죠. 이게 더 큽니다. 2등이 더 커요. 그죠? 2등이 더 큽니다. 틀렸어요. 2등이 이만큼이고 6등이 이만큼인데 무슨
이거 3배가 이게 됩니까? 네, 전 말이 안 됩니다. 틀렸어요. 답 3번. 그죠? 자, 이거 문제 요 3번 봅시다.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찾아보면 뭐 다양하게 뭐 풀어놨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3번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예, 3번 봅시다. 3번. 삼림 1과 삼림 2에는 튤립 나무는 5점 하는 수목종이다. 튤립 나무가 5점 1등 맞네요. 그 다음에 이 삼림 2에서도 1등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1등과 2등이 압도적으로 84% 정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1등이 한 60% 정도 먹고 있고, 이건 뭐 그다지 크게 먹지 않는 상황이고, 1등만이 확 튀어 있고, 그 다음에 1, 2등이 확 많이 먹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점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점도가 뭐겠습니까? 우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우세한가, 그죠? 우세한 정도. 이들 종이 우점했다, 그죠? 한 종 또는 소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1등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종 1, 2, 3등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소수의 종. 그러니까 얘들은 1등, 2등이 거의 한 84%를 먹고 있네요. 얘는 1등이 한 60% 정도 먹고 있고, 그죠? 두 개 합해하면 74% 정도 먹고 있다. 그러니까 1, 2등이 압도적으로 먹고 있고 1등이 압도적으로 먹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우점도가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뭐 뇌피셜로 풀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1, 2등이 많이 먹는 게 우점도가 높을까요? 1등 혼자 독식하고 있는 게 좀 우점도가 높을까요? 이게 안 되죠. 뇌피셜로 풀라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단서를 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점도를 측정하는 비교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점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척도로 심슨 지수를 사용한대. 심슨 지수는 다양도 지수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점도도 역시 다양도 지수를 이용해서 다양도 지수가 뭐냐면 심슨 지수니까, 그죠? 다양도 지수 여러 지수 가운데 심슨 지수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도를 비교해서 우점도를 비교해 보자, 그죠?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죠? 본문 내용 가지고. 그러면 다양도를 볼 때 이놈의 다양도가 높잖아요, 그죠? 일단 종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분배되어 있는 거는 얼마나 잘 고르게 분배되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 일단 그까지 놔두고 종수가 일단 많아지니까 이게 다양성이 높다. 다양성에 대한 다양도에 대한 비교는 종의 수와 고른 분포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 중요한 게 요놈이죠. 종의 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의 수로부터 일단 판단한 다음에 종의 수가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른 분포를 보고 다양성이 높다 낮다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과학 1에서. 그러니까 일단 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요놈이.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은 거지. 그런 정도는 일단 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그런 정도를 일단 제끼고, 그죠? 그러니까 종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요놈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지, 그죠? 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다양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크니까 이놈이 다양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점도가 낮겠지. 반대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이 우점도가 낮다. 반대로 2가 다양도가 낮으니까 우점도가 높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안 풀고 그냥 뇌피셜로 풀려면 1등, 2등이 한 84% 먹으니까 이거는 1등이 60% 먹고 있고 우점도가 이게 더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헷갈리지. 그렇게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죠? 수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운 게 나오면 확실한 단서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점도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뇌피셜로 판단하기가 힘들다. 뇌피셜로 풀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뇌피셜로 풀면 안 되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다양도, 그러니까 우점도와 다양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건 이제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다 덧붙여가지고 우점도와 다양도와 심슨 지수의 관계 보게 되면 우점도와 다양도는 반대죠. 다양도와 심슨 지수는 반대였죠. 다양도와 심슨 지수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과 반대고 요 놈과 요 놈이 반대니까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거겠지, 그죠? 같은 방향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심슨 지수가 크면 우점도가 크고 다양도도 낮아진다. 반대로 심슨 지수가 낮으면 우점도가 낮고 다양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가 크다라는 말은 우점도가 높다, 쏠려 있다,
심슨 지수가 크면은 심슨 지수가 지금 큰 상황이죠. 그때 다양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값이 큰 거야. 심슨 지수 값이 큰 거. 확률이 커. 한쪽으로 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어. 그리고 값이 커집니다. 그죠? 이거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심슨 지수가 크면은 실질적으로 다양도가 낮아지더라. 값은 커진다. 심슨 지수 값이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고르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립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풀린다. 뇌피셜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죠? 단서로 풀어야 된다. 까지 보고 봅시다. 더 넘어가서 4번 봅시다. 요거 이제 계속 논란인데 일단 요거 책이 잘못됐어요. 요건 이제 그어버리고 요건 이제 정오표에 있습니다. 정오표에서 요걸 이렇게 고칩니다. 근데 이게 고쳤다 하더라도 또 문제예요.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삼림 1에서 튤립 나무를 제거했어. 1등이죠. 대가리를 날린 겁니다. 종 자체를 싹 다 씨를 말려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균등도는 확 올라가죠. 그죠? 균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죠? 대신 종 하나가 날아갔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생명과학 1에 있는 그 배경 지식을 보게 되면 다양성이라는 거는 종의 수와 고른 분포 이 두 가지를 개념을 가지고 본다 그랬잖아요. 다양성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한 종이 줄어들고 고른 분포는 올라가죠. 자, 대가리가 날아갔습니다. 우점종이 날아갔어. 이게 날아갔기 때문에 균등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 나머지들은 균등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른 분포는 올라가는 대신에 종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다양성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줄어들고 이게 커졌기 때문에 이가 줄어드는 양이랑 이거 올라가는 양이랑 그걸 또 비교해야 돼. 그죠? 이러니 문제가 안 좋다는 거지. 잘못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값은 떨어지고 이 값은 올라가는데 다양성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지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맞게 하려면 튤립 나무랑 비교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큰 떡갈나무를 제거했을 때보다 심슨 지수가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 돼. 말이 맞아요. 봅시다. 이게 왜 그런지. 일단 튤립을 제거하거나 큰 떡갈나무를 제거하게 될 때 종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종의 수, 이 변수는 필요가 없겠죠. 다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튤립 제거한 거랑 큰 떡갈나무 제거한 거랑 종수는 어차피 하나씩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줄어드는 값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둘 다 하나씩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뭐냐? 고르냐 안 고르냐? 균등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튤립을 제거할 경우에 이 나머지 이놈들의 균등도는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간다 그랬죠. 확 올라가죠. 대가리 1등이 60% 먹고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균등도가 확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큰 떡갈나무의 균등도는 어떻게 됩니까? 큰 떡갈나무를 제거했을 때 균등도는 자, 어떤 그 상대 풍부도가 이렇게 있는데 센터 중산층을 때려버렸어. 중산층이 날아가 버렸네. 그러면 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는 커져버리죠. 중산층이 날아갔어. 어떤 그 사회에서 잘 사는 놈, 중간 놈, 그다음에 잘 사는 놈, 중산층, 그다음 꼴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부분 나눴을 때 중산층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균등도가 확 떨어지는 거지. 빈부격차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잘 사는 놈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이 확 빠져버리면 이게 지금 빈부격차가 확 커진다는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지. 큰 떡갈나무 이걸 조져버리면 이놈을 빼버리면 균등도는 떨어집니다. 그죠? 1등과 꼴찌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균등도가 줄어든다. 고른 분포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큰 떡갈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고른 분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튤립을 제거하게 되면 분포가 올라가요. 대가리를 제거하게 되면 이 균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튤립을 제거하게 되면 균등도가 올라가고 큰 떡갈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균등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또 이제 그 맨 끝에 한번 쳐볼까? 그러면 제일 영향성이 적은 상대풍보다 적은 가죽나무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일 대가리,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 꼬리 이렇게 제거합니다. 꼬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꼴등을 제거하면 균등도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양쪽 끝 극단에 있는 걸 제거했기 때문에 균등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뭐 우리 반 꼴찌를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어. 그럼 우리 반 평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 마찬가지 1등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어. 그럼 우리 반 평균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가죽나무를 제거하면 균등도는 올라갑니다. 튤립 나무를 제거해도 균등도는 올라갑니다. 큰 떡갈나무를 제거하면 균등도는 낮아집니다. 중간값을 제거하면 그죠?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튤립 나무나 가죽나무를 제거했을 때는 균등도가 올라가고 중간에 있는 큰 떡갈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균등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균등도가 낮아진다. 다양성이 낮아진다. 다양성이 낮아지면 심슨 지수는 올라간다. 이놈 제거하면 심슨 지수는 올라가겠지. 그죠? 이놈 제거하면 심슨 지수는 올라갑니다. 이놈 제거하면 심슨 지수는 내려갑니다. 심슨 지수는 내려가지. 그죠? 그러니까 큰 떡갈나무를 제거하는 것보다 튤립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심슨 지수는 작아진다.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응? 가죽나무는 뭐 제거하면 역시나 균등도가 올라가서 다양성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물론 지금 하나씩 제거하기 때문에 종이 하나씩 깎여있기 때문에 종의 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변수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제거하든 어차피 종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그 변수는 다 줄어드는 값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름분포, 얘가 제거되면서 이제 고름분포가 올라가게 된다. 고름분포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다양성은 올라가게 된다. 그죠? 다양성이 올라가게 되면 심슨 지수는 낮아지게 된다. 얘 제거되면 심슨 지수는 낮아지고, 얘 제거되면 심슨 지수는 올라가고, 얘 제거되면 심슨 지수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튤립 나무를 제거하면 심슨 지수는 작아진다. 이래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만약에 근데 이게 없다, 이런 게 없다,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자, 튤립 나무를 제거했어. 그러면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심슨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두 가지인데, 종의 수는 하나가 줄어들고 고름 분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대가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균등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름 분포는 다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게 줄어들고 이거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내려가고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를 판단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판단을 못 해요. 이것만 있으면. 그죠? 그 말입니다. 이거 고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그죠? 그러니까 튤립 나무 제거, 큰 떡갈나무 제거, 가죽나무 제거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요래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쳤어야 되지 않나. 예, 또 5번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겁니다. 예, 5번 봅시다. 5번. 삼림 1과 삼림 2에서 튤립 나무 1등이잖아요. 그죠?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다. 가장 높지. 가장 높다. 그리고 핵심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핵심 종이라기보다는 우점 종은 맞는데, 얘들이 뭐 핵심 종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뭐 할 수는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이라고, 그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네요. 그죠? 일단 뭐 핵심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캔이죠, 캔. 그죠? 해야 한다, 머스트가 아니고 캔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 이 정도 봐주고. 튤립 나무가 사탕단풍나무를 희생시켰다고 말할 수 없다. 사탕단풍나무? 튤립 나무가 다른 약한 놈들을 희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지. 응? 있죠. 응. 다른 종을 희생시켜서 그 지위에 오른다 그랬잖아. 우점종은 다른 종을 희생시킵니다. 다른 종은 희생 안 시켰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하나? 아니요. 얘들은 무조건 경쟁합니다. 자연에서는 무조건 경쟁을 해요. 그래갖고 얘를 희생시킨 게 맞습니다. 그죠? 희생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죠?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고, 내용 일치였고. 결국 이제 4번 문제였습니다. 4번도 조금 깔끔하게 고치려면 이런 식으로 고쳤어야 됐다 얘기였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수학적으로 뭐 계산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또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4번 봅시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내용. 가가 뭐였지? 시간에 따른 종의 정착과 대치는 종풍부도에 영향을 끼친다. 시간에 따른 종의 어떤 뭐 이렇게 대치, 바꿔진가 보죠. 대치된다라는 것과 종의 풍부도에 영향을 끼친다. 종의 풍부도가 뭡니까? 종의 수죠. 종의 풍부도라는 게 종풍부도가 곧 종의 수니까 종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봅시다. 가의 내용을 이와 같이 정리했답니다. 보기 2의 빈칸에 들어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적은 것 적절하게 적어라. 보기 1. 다음은 군집 1과 군집 2에서 각 시간에 따른 식물종 5종 A, B, C, D, E 개체수 변화 이제 종풍부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종풍부도 변화가 개체수, 그 종의 개수죠. 종의 개수가 이때가 제일 많나? 여기 종 개수가 왜 이렇게 많지? 아닌데 A가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많아? 그죠? 어쨌든 1, 2, 3, 4개가 되니까 가장 많은 건가? 여기도 1, 2, 3, 3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 셋, 4개구나. 이게 4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종풍부도는 종의 수입니다. 이거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 다 죽어버리니까. 그죠? 다 죽고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남았네. 그냥 한 종밖에 안 남았네. 마리가 아니고, 그죠? 한 종밖에 안 남았네. 예. 봅시다. 이때 변화를 관찰한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시간은 동일하답니다. 봅시다. 군집 1에서보다 군집 2에서 종의 정착이나 대치가 땡땡땡 진행됐다. 종의 정착이 하고 그게 막 대치가 되고 교환이 되고 막 교체가 되고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됐냐? 빠르게 진행됐냐? 느리게 진행됐느냐? 이거 두 개 봤을 때 이거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떡하지 생명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찔기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찔기게 버틴 거지 계속. 그죠? 근데 얘는 확 올라다 확 죽고 확 올라다 확 죽고 확 올라다 확 죽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않지. 얘는 빨빨 막 교체가 됐잖아. 대체가 됐잖아요. 그죠? 대체가 되고 교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빠른 거지 여기가. 그죠? 정착과 대치가 빠른 거지. 빨리빨리 대치가 됐네. 대치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죠. 대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빠르게 대체가 됐습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끈질기게 붙어 있다가 결국 이때 죽는 거야. 그죠? B는 요동안 빨리 죽는데 요동안 최대한 버틴 거지. E도 계속 안 죽고 계속 살아있네. 버티네. 그죠? C도 마찬가지. 그죠? C는 다 죽었잖아. 이때.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천이 그게 곧 천이잖아요. 정착과 대치라는 것 자체가 천이 아닌가? 천이 과정은 종의 정착과 대치를 통해서 진행된다 그랬으니까 천이가 곧 종의 정착과 대치입니다. 이게 빠르면 이게 빠른 천이도 빠른 거지 뭐. 그죠? 빠르고 종풍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종풍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얘는 비교적 이렇게 좀 이 언덕이 높죠. 그죠? 오래 버티네. 오래 버텨. 그러니까 빨리 안 죽고 질기게 버티는 겁니다. 얘는 근데 확 올라갔다 확 죽죠. 그죠? 그러니까 좀 짧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요게 이제 변화가 늦다. 요게 변화가 빠르다. 요거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죠? 요거만 가지면 이제 다 풀린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또 다음에 5번 오이 문제입니다.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 봅시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A가 어디냐면 뽑아버린다.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뿌리를 뽑는다? 사랑니를 뽑았다. 뿌리. 부장을 뽑는다고? 뿌리랑 얘랑 다른 거지. 노래 한 곡조를 뽑는다. 뿌리랑 다른 거고. 본전을 뽑았다. 돈에 대한 얘기가 다르고. 지각하는 뿌리? 아니죠, 그죠? 또 버릇이 된 얘기니까. 사랑니를 뽑는 거니까 그대로 뽑는 거라는 거니까 사랑니가 가장 가깝겠네, 그죠? 1번. 이를 풀었습니다. 이를 풀고 이제 문제가 됐던 3번 같은 거, 그건 이제 여러 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다지 깔끔한 어떤 그 뭐 지문도 아니었고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또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